이유가 되지 않나. 이 앞에 얘기하는 이분 얘기가 다 맞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짧게 Speaking right now is on its way to becoming the world's universal language, for better or for worse. Let's face it, it's the language of the internet, it's the language of finance, it's the language of air traffic control, of music, diplomacy. English is everywhere. Now, Mandarin Chinese 중국어를 말하는 사람이 전 세계적으로 많지만 결국은 영어를 말하는 speakers are learning Chinese. Last I heard, there are 24 universities in China right now teaching all in English. 여기까지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영어는 그냥 우리 대한민국에서만 할 건데 내가 외국에 나가지 않을 거야의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앞으로의 모든 일들은 직업군들이 영어와 관련이 있다. 그래서 해야만 하는 거다. 그 축의 대표적인 거죠. 저는 모델 한혜진이 몸매가 너무 좋아서 너무 부러웠습니다. 이번에도 또 너무나 멋지게 누드 사진을 화보를 찍었더라고요. 너무 얘는 길고 예쁘다. 너무 좋다라는 생각으로만 그쳤었는데 요즘 TV 프로를 보면 많은 연예인들이 외국에 가는 프로도 너무나 많을 뿐만 아니라 영어를 정말 잘합니다. 예. 한혜진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죠. 어느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오디션을 봤었죠. 모델 오디션을 봤을 때 그때 또한 이 참가자한테 직설들을 날립니다. 오디션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왜?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게 어학이라는 거죠. 영어가 필수라는 거죠. 혹시 제가 예전에 얘기를 해버렸네요. 무대 가수 있을 때 그때 당시에 홍진경이 저희 회원이었었어요. 예전에 홍진경 아시죠? 그때 부모 선생님이 물었어요. 진경아 너는 앞으로의 꿈이 뭐니? 그러니까 저는 모델이 되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 네가 모델이 되려면 앞으로 외국에 많이 나가서 있어야 되는데 너는 영어 공부를 필수적으로 해야 되겠다 해서 홍진경은 그때는 영어를 열심히 했다라고 들었거든요. 예, 그런 거죠. 모델이 되고 싶다 꿈이. 또한 많은 남성분들과 많은 여성분들은 반드시 영어를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아름다운 러시아 여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못 빌려줘요. 쏘리. 나 연락 좀 무너졌다. 아름다운 포르투갈 여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좋아? 아름다운 프랑스 여인 줄만 거세 영어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프로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미국 여인이라 영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무지로 일생일대의 찬스가 날아갈지도 모르. 네, 정말 어학이 안 돼서 멋진 여자분이 대시를 하는데도 그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죠. 네. 예전에 그 영어 공부를 하는 주부님이시죠. 여성분 중에 그래 나이가 많은 외국 남자를 꼬시기 위해서 공부를 하시는 분이 있으셨잖아요. 물론 솔로이신 분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어학이 안 되면 내가 하고 싶은 표현들을 제대로 못하고 정말 이렇게 일생일대 찬스, 특히 앞에 멋지게 앉아 계신 그 영상을 봐주신 임지웅 사장님 같은 분은 영어를 잘하기 때문에 찬스가 오면 잡으실 것 같아요. 예. 예, 이런 기회를 반드시 잡아야 되는 거죠. 예. 영어를 해야 되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또 이거죠. 저희 나라는 IT 강국이죠. 인터넷에서 사용되는 언어 자체가 지금 영어가 55% 이상이라는 거죠. 사용자는 물론 중국어를 사용하는 사람도 많지만 영어가 제일 많고 중국어가 많지만 그래도 인터넷에서 사용되는 언어는 영어라는 거죠. 내가 영어를 잘한다면 내가 원하는 많은 자료들을 인터넷을 통해서 자료를 찾을 수가 있겠죠. 또한 개인적으로 김영철은 저랑 같이 제 고향은 아니지만 그리고 울산 서생 쪽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남편의 친구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영어를 못했죠. 근데 열심히 노력한 결과로 영어를 잘하고 있습니다. 아니 코미디언이 무슨 영어까지 공부해 뭐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오바다 하면서 처음에 열심히 공부할 때는 그냥 열심히 하네 하고 많은 사람들 지켜봤죠. 근데 너무나 열심히 하죠. 근데 조혜련도 열심히 공부했고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영어를 열심히 외국어를 공부할까?
왜냐, 외국어는 언젠가 세상 누구에게 웃음을 전파하겠다. 그런 목표로. 그 나라 언어로 얘기를 하겠다. 언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언어를 통해서 받아들이는 문화죠. 문화를 통해서도 같이 할 수 있죠. 그러면서 역시 공부를 했죠. 일본어, 뭐 중국어까지. 지금 김영철이 제2 외국어인 다시 제2외국어, 일본어에 도전을 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렇게 열심히 한다는 거죠. 혹시 이 프로그램 좋아하셨나요? 네. 좋았어요. 할아버지 친구까지도 너무나 영어를 잘하고 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제 스스로를 반성하는 기회였거든요. 너무나 멋지게 영어를 하고 있는 모습도 멋있었고, 윤여정이 하는 영어는 정말 쉬우면서 간단한 건데 생활 속에서 하는 영어들이었거든요. 저런 영어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만 저는 했었죠. 예, 근데 멋있다였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류준열 이 사람을 보면서 쟤 영어 되게 잘하네? 요즘 젊은 애들은 왜 이렇게 영어를 잘하지? 연예인들은 왜 그런 거지? 얘가 처음부터 연예인으로 키워질 걸 준비하면서 트레이닝을 받고 있었나, 영어를?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영어 공부법이라면 영어 공부보다 좋아하는 자기가 직접 미드나 뭐 화상영어 이런 걸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예, 아무튼 멋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와 제가 좋아하는 프로그램인데 앞으로는 정말 영어를 잘해야 되겠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희 아이들한테도 얘기를 했거든요. 자동차는 이리와요. 여기는 민속촌입니다. You're right. 아르바이트. I don't understand. I don't speak. Can you translate, please? What's your name? 오, 갑자기. 오. Why am I still shaking hands? 자동차다. It's Like reefer. yeah, Reefer. like a dead person. Oh, the Grim Reaper. Your name is Ben. Yeah. When I say your name Yeah. 3 times, Yeah. you go with me and go to the hell. Yeah. 3 times, Yeah. you go with me and go to the hell. Thank you for this. Thank you. I'm good. Thank you. 네, 여기까지거든요. 사실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어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찾다 보면 외국어가 가능하면 좀 더 페이를 많이 받는 알바 자리는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놈의 어학이 안 되다 보니 정말 똑같은 시간대에 더 많은 노력을 하지만 페이가 작더라고요. 저 승사하다는 많은 페이를 받으면서 일할 것 같습니다. 예, 너무나 멋있고 나중에 저희 아이가 어디 가서든 모든 경험을 해보려면 정말로 저렇게 저승사자 역할이라도 하려면 영어도 돼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었죠. 한편 영어를 못해서 안타까운 사람들도 많았죠. 근데 무엇보다 이 기사가 보면 2015년도 기사거든요. 이제 곧 2020년이 되는 시점이죠. 이때 당시도 이 사람 같은 경우도 영어를 못해서 출연자 일을 포기해야 되고 이 외에도 많은 연예인들이 이런 사례가 비일비재했습니다. 또한 우리가 영어를 잘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앞으로의 세계 10대 기업은 이런 나라들이죠. 나라에 있는 기업들입니다. 대부분은 미국 기업들이죠. 아유, 우리는 한국에 사는데 뭐 미국에 들어갈 일 없는데 뭐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자본 자체가 이만큼의 큰 자본, 대한민국의 시가총액보다도 2배가 넘는 자본이 여기에 밀려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회사들과 관련되어 있는 저희 나라에도 많은 회사들이 조인해서 일을 하거나 일을 하려고 돈을 벌기 위해서 투자를 하겠죠. 덤벼들겠죠. 그때 나는 우리나라에 있는 그 기업들에도 들어갈 수가 없을 수가 있겠죠. 영어를 못한다면. 아예 영어를 못하면 큰 기업들에서 뽑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내가 살아가기 위해선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고 직업이라는 것을 찾기 위해서는 정말 해야만 하는 게 이놈의 영어라는 거죠.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영어를 지금 어떻게 공부하고 있느냐. 영어를 많이들 알고 계시죠? 네. 영유부터 시작해서 대학 등록금보다도 비싼 돈을 내면서 다니고 있죠. 하지만 영어가 안 되고 있죠. 10년씩 공부해도 말 한마디 못하는 게 문제랍니다. 저죠. 10년씩 공부해도 못하는 사람을 양성했던. 예. 이분은 좀 유명한 저희 나라의 프랜차이즈 학원 원장님이시거든요. 이분이 뭐 이제 대답을 했던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여서 우리가 다 아는 말입니다. 말하기 쓰기를 싹 뺐고 이런 식으로 달달 외우는 영어, 수능 시험 자체가
이런 영어를 배워가지고 어디에서 못 될 수가 있겠느냐. 영어를 모르면 글로벌 인재 시대의 문맹자와 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도 수능 1세대거든요, 제가. 75년생이라서 94학번. 수능 1세대 전 2번 쳤습니다. 여름과 겨울. 겨울을 왜 쳤는지. 점수가 더 안 나오거든요. 저를 2번 말려 죽이는 일이죠. 다른 학생들은 한 번 말려 죽을 때 전 2번 말려 죽었습니다. 예, 수능이 너무 영어 시간이 힘들었었어요. 바로바로 그냥 하고 뭔지 몰라도 그냥 찍어야 되죠. 예. 물론 성적은 나왔지만 뭔지 모르고 쳤던 기억이 납니다. 이런 와중에 많이 알고 있는 건 독해에 많은 우리가 투자를 하고 어휘 문법 듣기 중요한 말하기는 계속적으로 빠져있는 이런 영어를 하고 있죠. 열심히 단어를 외웠습니다. 제 모든 사전에 보면 색깔이 너무 화려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이 단어를 언제 썼지? 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열심히 책상에 앉아서 외우고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 머릿속에는 안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책상머리 영어로 공부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간보다도 영어를 못하는 이런 나라죠. 대한민국 영어는. 지금 이분은 중학교에서 현재 서울에 있는 중학교의 영어 선생님이세요. 지금은 저희가 이제 5G가 되고 AI 시대 이렇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앞으로는 이 영어 공부가 어떻게 되느냐. 말하는 영어, 통하는 영어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계속적으로 선생님이 얘기하시는 거는 아이들한테 말하기 영어를 방향을 가르치고는 있지만 해보려고는 하지만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평가에서 벗어나서 영어 수업이 진행이 되지도 않고 이 평가를 해서 영어 실력을 증명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결국은 성적으로 점수로밖에 매길 수 없다는 거죠. 그게 객관화되어 있습니다. 말하기는 누가 더 잘하는지라는 거를 객관화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시험밖에는 없다. 입시 위주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에이, 요즘 시대에 스마트폰이 얼마나 잘 나와 있는데 번역기가 얼마나 잘 되는데 이제 요즘 영어 좀 못해도 사람한테 아무 문제 없어. 외국 사람들하고 말하는데 아무 문제 없어 라는 얘기를 많이 듣지 않으셨나요? 많이 안 들으셨나요? 네. 저도 사실 어플을 통해서 외국분들하고 얘기를 많이 나눠요. 조금 전체적인 느낌은 조금 아는 게 있지만 정확한 번역이 안 되다 보니까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중국어로 된 어플 같은 경우는 하면서 항상 이제 중국어가 가능하신 분들한테 이 표현이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거든요. 급할 때 쓰는 용이지 그거를 100% 전적으로 믿지는 않는다는 거죠. 신뢰하진 않죠. 영어 안 배워도 다 여행 갈 수 있어. 근데 어플로 하면서 하는 것보다 말하면서 하고 싶잖아요, 솔직히. 예. 근데 그렇게 했더니 이런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구글 번역기 믿고 했더니 달걀 15,000개를 먹을 뻔한 노르웨이 대표팀. 이게 평창 올림픽 때 있었던 일이거든요. 평창 올림픽 때 이제 구글 번역기를 이제 믿고 요리사들이 이제 주문을 했죠. 근데 계란이 이제 달걀이 10배나 많으냐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계란이 끝도 없이 배달돼서 깜짝 놀란 거죠, 이 요리사들이. 결국은 다행히도 이만큼은 다 환불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마 개인적인 생각에 요쯤 때에 저희 달걀값이 폭등했던 게 아닐까. 달걀 한참 너무 비싸가지고 잘 못 사 먹었던 때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랬었습니다. 구글 번역 최고 담당자이신 마이클 슈스터가 얘기를 했습니다. 실시간 통번역 인공지능이 나와도 언어 공부는 해야 된다는 거죠. 번역기가 대체할 수 없다. 말은 해야 된다. 입니다. 이분 누군지 아시나요? 이보영 영어 선생님. 이보영. 많이들 아시죠? 예. 이보영 선생님이신데 이분도 얘기하십니다. AI 번역기. 섬세하고 복잡한 표현은 전달하기에 불충분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간단한 것들은 할 수 있지만 의사표현으로는 확실하게 할 수 없고 외국어 공부를 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인지력과 사고력을 확장시키고 다양한 상황과 문화를 이해를 시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외국어 공부는 해야 된다. 여기 이제 인천에 있는 대학 교수님이신데요. 이분도 옛날에 일본의 이제 원천 기술이 경쟁력이었듯이 지금의 영어에 대한 기본 지식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여기 미래그룹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는 예전에는 토익 공부, 지금도 아직까지 학생들이 토익 공부를 많이는 하고 있지만 그래도 예전보다는 어머님들도 그렇고 시험 점수도 중요하지만 요즘 시장에서는 말하기들도 많이들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 우리가 이제 온라인으로 해서 실전 영어 교육도 많이 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성인들이 많이들 영어 공부를 하고 있죠. 옛날과 다르게 옛날에는 학교를 졸업하면 성인들은 영어 공부를 하지 않고 공부를 담쌓는 거였는데 요즘에 계속적으로 외국어 시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외국어 교육의 시장이 이만큼 1조 8천억 원만큼 되는데 이게 외국어에 투자되는 성인 시장이라고 합니다. 그런 와중에 우리 엠보임, 이 강력한 컨텐츠인 엠보임은 어떠냐 보겠습니다. 너무나 잘 아시죠? 지금 우수한 강사진으로 되어 있고 저희가 이제 회원에게 맞춤 서비스로 진행되고 언제 어디서나 쉽게 공부를 할 수 있는 편리함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강사 리스트입니다. 강사분들 중에 이렇게 들어가시면 검은색 옷을 입고 계신 분과 빨간색 유니폼 옷을 입고 계신 분이 계세요. 빨간색 옷을 입으신 선생님들은 세부에 계신 강사님들이시고요. 까만색 유니폼을 입으신 분들은 마닐라에 계신 강사님들이세요. 그래서 딱 화면 새로 바뀐 홈페이지를 통해서 들어가 보시면 바로 강사님이 어디에 계신 분들이시구나라는 거를 금방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강사 체험 부분하고 트레이닝이 강하다는 거는 알고 계십니다. 기존에 어느 정도 강하냐면 처음에 이제 서류 심사하고 인터뷰하고 실기 면접, 최종 면접을 보고 난 뒤에 가 체험을 해서 강사님들 보면은 어떤 강사님들은 동영상이 나오고 얼굴이 어떤 강사님들은 동영상이 안 나와요. 그 이유가 뭐냐면 동영상이 안 나온 강사님들은 거의 보면 좀 이제 신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가 채용을 해서 이분이 완벽하게 채용이 돼서 안착이 되면 이분들을 이제 동영상을 촬영을 해서 올린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없으신 것들도 있는데 가 채용이 됐을 때 적응 못하고 안 되는 강사님들은 이제 다시 일명 퇴출이 되는 거겠죠. 네, 퇴사를 하시는. 그러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트레이닝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수업 모니터링에서는 이제 슈퍼바이저 강사님도 계시고 무엇보다도 이제 팀으로 구성돼가지고 계속 팀 인센티브부터 시작해서 팀 수당을 받아갈 수 있도록 팀원들 자체들이 열심히 이제 노력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가장 좀 놀랐었거든요. 정말 우리 엠보임이 좋다, 우리 필리핀 강사님들이 좋다라는 생각을 한 게 뭐냐면 일단 선생님들이 보면 필리핀 선생님들을 채용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 선생님들은 부업이 아니에요. 본업이라는 거죠. 다른 화상업체들처럼 부업을 하는 선생님들이 아니기 때문에 강사진이 좋은 거고요. 또한 전문적으로 이렇게 이런 영어 자격증을 따신 분, 제2외국어로 영어를 쓰는 자격증을 따신 선생님들, 또한 교사 자격증, 그 다음에 까다로운 심사 과정들, 그다음 지속적으로 계속 교사 관리 이런 걸 통해서 관리를 받고 있는데 이겁니다. 이게 시차라는 게 궁금하지 않으세요 혹시? 필리핀과 한국은 1시간 정도의 시차가 나거든요. 대부분 어떤 어머님들은 잘 모르시고 미국 선생님 없어요? 미국 선생님? 왜 필리핀 강사님이세요? 이럴 수 있어요. 어머님 미국 선생님 원하세요? 그러면 미국 워싱턴을 기준으로 하면 저희 나라와 함께 시차 차이가 13시간 정도 차이가 납니다. 저희 아이들이 보통 5시, 6시, 7시 때가 가장 공부를 많이 하는 피크 타임인데 이때가 워싱턴의 시간이 새벽 4시, 5시, 6시입니다. 새벽 4시, 5시, 6시에 공부를 가르칠 수 있는 강사를 채용하려면 퀄리티 좋은 선생님들은 그 시간대에 일하지 않습니다. 외국 사람들은 금방 퇴근을 하고 쉬죠. 그 시간대에 푹 주무시죠. 근데 그 시간대에 일해야 되는 강사님들은 수준이 낮은 강사님들이죠. 말이 잘 안 되고 일명 학력이 낮고 일명 퀄리티 떨어지는 분들하고 수업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러면 영국은 없나요? 영국집도 괜찮은데. 예, 어머니, 런던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런던을 기준으로 얘기를 한다면 저희 나라와 시차 차이가 8시간이 납니다. 예. 우리 아이들이 5시, 6시, 7시 이때 참 많이들 원하셨는데 이 시간대가 되면 런던의 시간이 9시, 10시, 11시입니다. 밤. 이 시간에 근무를 제가 개인적으로 런던을 가봤는데 퇴근합니다. 6시 되면 땡! 퇴근합니다. 사람들이. 저희 나라 사람들처럼 상상 눈치 보면서 퇴근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시간대에 일하는 사람들 많이 못 봤습니다. 막말로 밤 10시만 돼도 호프집도 문을 닫는데 그 시간에 누가 강사로서 채용이 될까요? 예.
그런 거에 비해서 저희 가격 대비 강사님들 대비 너무 가성비가 좋다는 거죠. 정말 훌륭하신 선생님들과 우리는 수업을 강사 선생님들과 진행하고 있다. 에코인 전체 과정은 잘 알고 계시고, 또한 이제 아이들 처음 시작하는 과정부터 시작해서 시니어 코스 성인들까지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없게 돼 있고요. 또한 전자도서관. 저희 이제 전자도서관이 너무나 중요한지 알고 많이들 이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사실 저는 지금까지 제 관리하는 수강생들한테 전자도서관을 정말 관리를 못 시켰습니다. 첫 번째, 저희 아이가 첫 수강생이었는데 그 아이가 지금은 3년 가까이 수업을 해도 한 번도 전자도서관을 제대로 관리를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새로 나오는 어린 수강생부터는 전자도서관에 힘을 실어서 정말 반드시 해야 되는 걸로 해서 지금 트레이닝을 시키고 있고요. 전자도서관에서 이번에 좀 재미있는 거를 또 제가 발견을 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제가 수준이 낮다 보니까 이상하게 수준 낮은 학생들부터 시작이 됐어요. 다 거의 레벨 1 가죠. 그래서 정글 파닉스 1부터 시작되는 친구들이 많았고요. 그래서 애기 친구들한테는 원숭이 책부터 공부해볼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7살 친구한테는